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회복 vs 이혼, 좋은 점과 나쁜 점,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는 현재 외도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이미 종료된 선배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직접 경험에서 나오는 소중한 조언들과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외도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은 대부분의 다른 카페들은 그냥 글도 다 지우고 탈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인드 디톡스 회원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아파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하는데, 종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이혼 아니면 회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경험한 건 다릅니다. 선배님들 중에는 저처럼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부관계 회복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외도 상황 중에 계신 분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복하신 분들과 이혼하신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회복 혹은 이혼 후에 실제로 경험을 해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십사 하고 제가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역시나 너무나 진솔된 댓글들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오늘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네, 회복하시고 나서 그냥 그대로 원망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해서 부부 관계가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아갔겠죠. 남편이 예전보다 아내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받아준다.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어쨌든 네,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키운 그 모든 과정과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아,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했던 생활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추억들,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간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예전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도 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어서 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예, 기본적으로 저녁에 설거지하거나 밥하거나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상간녀 만나고 돌아다닐 때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찍 칼퇴를 하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아,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으로 도와주겠죠. 부부관계 회복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되었다. 예. 외도 상황에 있을 때 아이들 진짜 불안감, 알든 모르든 좀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나서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 좀 팩트죠. 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다. 예, 맞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은 서로 일상도 나누고 외롭지 않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은 내 자신에 대해 이번 기회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도상 겪고 나서 예전이랑 똑같은 모습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결국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거나 생각을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급 등 경제적으로 남편이 돈을 버니까 든든하고 안정감이 느껴진다.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 명이 버는 것보다 두 명이 버는 게 낫고, 이혼을 하게 되면 가난해지거든요. 월 수입이 각각 300이었다면 600만 원 벌고 재산이 3억 3억 있었으면 6억이 있는 삶이 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거죠. 시댁과 손절하게 되었다. 네, 이 경우는 반반 정도 될 건데 남편 바람으로 시댁하고 관계가 대면대면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댁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외도 상황을 경험하면서 시댁은 남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시댁하고도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돈을 남편 몰래 챙겨서 비자금, 즉 나만의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 예.
외도 상황에서 '아 그래. 내가 니만 믿고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내 재산, 내 비자금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살살 빼 가지고 네 모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비자금 뭐 1 0 0 원만 있어도 진짜 든든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바보같이 살았잖아요. 돈 아끼고 무조건 남편한테 다 까발리고 모았던 돈도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다 내놓고 이제 그러지 않고 본인만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잖아요. 나쁜 점은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짜증이 올라온다. 당연하죠. 네. 기억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네.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겉으로는 웃는 척하는 내 자신이 가끔 또라이같이 느껴진다. 본인 스스로 또라이같이 느끼지만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속으로는 '아 미친놈 바람핀 놈이 까불고 있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고마워. 제가 연극 배우가 되라고 하잖아요, 영혼 없이. 그 말인 거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노로 화를 누르는 게 많이 힘들다. 네. 분노 올라옵니다. 특히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진짜 화가 확 치밀고 뒤통수 확 날려주고 싶지만 씩 웃으면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륜짓거리들, 외도에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힘들고 참아야 하는 것이 짜증난다. 뭐 어떤 장소라든가 남편이 그년이랑 갔던 식당이라든가 관련된 기억들, TV 프로그램에서도 외도 얘기만 나와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관계 회복하신 분들은 그걸 다 참으셨거든요. 그냥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하는 것이 짜증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하고 회복을 해도 남편이 채워주지는 못한다. 예, 이거를 이제 아내분 자신으로 채우셔야죠. 언제까지 남편이 채워줄 수는 없고 만약에 남편이 채워준다. 그럼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또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욕쟁이가 되었다. 오 마이 갓. 저희 카페 보면 사실 댓글에 욕기로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욕만큼 제 분노를 풀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아내분들 상담하면 "저 욕은 못 했어요." 그런데 나중이 되면은 욕 레벨이 거의 10 레벨 정도 가까이 되시거든요. 근데 또 외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욕쟁이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쓰실 일 별로 없어지실 거예요. 뭐 욕 안 하던 사람이 계속 욕하는 것도 웃긴 거고. 네. 그다음에는 전 가슴 아픈 건데 건강이 나빠졌다. 그 외도 상황에서는 우리가 몸에 피가 나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제 직진을 하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나빠지신 경우가 많은데 살도 빠지고 막 그러다가 또 부부관계 회복이 되면 점점 나아지니까 예 이 부분은 내 몸 스스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기분이고 어정쩡한 관계라고 느껴진다. 어정쩡한 관계는 아직까지 진정한 관계 회복이 안 되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면을 쓰고 사는 거 제가 연극 배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편 남이잖아요. 근데 속을 다 보이고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뒤통수 맞았으니까 적당껏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낀다. 아 그냥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그 시절 사실 행복했죠. 내 남편이 바람 필 거라고 우리 생각 못 했잖아요. 무한 신뢰. 그런데 그게 사랑이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슬픔하고 외로움, 현타가 오는 거죠. 이건 정말 임팩트 있는 대답 맞는데 "이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된다." 이제 이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아 이혼 안 하길 잘했다.' 혹은 이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종료가 된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랑 내가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혼인데요. 이제 저희 카페는 사실 이혼하신 분들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세요. 1 일인이라고 하죠.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카페 지기가 이혼을 해서인지 뭐 이혼하시면은 보통 다른 카페에서 그냥 떠나시는데 저희 카페에선 남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분이 이혼하고 나서 좋은 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안 보이고 앞으로 내 삶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안심이 된다." 이 한 줄에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이건 일반적인 정서의 아내분이 아니었던 거겠죠. 이 글 쓰신 분이 남편분이시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뭐 뭐든지 시비를 걸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내 삶에 관여할 수 없고 안 보이니까 안심이 든다.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그냥 '고나마 살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혼 잘했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그전에는 하고 싶은 걸 다 못 하시고 사신 분들도 계셨나 보네요. 이제 불안하던 삶은 이제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크거든요. 배우자 외도 상황에서는 내가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같이 잘 살게 될 건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안감이 엄청 커지는데 이제 딱 정해지고 나니까 이혼을 하고 나니까 불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라기보다는 혼자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진짜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해야 되면 그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고장나고 이런 거 다 고치게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혼자 해야만 합니다. 네,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다. 뭐 누군가 해줄 대상이 있으면은 뭐 조금 나 안 하고 남편한테 시켜야지 이럴 수 있지만 또 이런 기본적인 일 말고도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때는 배우자 입장을 생각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나 혼자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혼자 미혼으로 살 때로 되돌아간 느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는 거고 나의 역할이 많이 줄어서 나를 온전히 생각하고 행동할 시간이 많아졌다. 나의 역할은 사실은 많아집니다. 대신에 내가 케어하고 챙겨줘야 될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던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남편들 있으면 사실 여자들 챙겨주는 거 되게 많이 해줬는데 빨랫감도 확 줄어들고 뭐 밥 할 것도 애들이랑 간단하게 먹게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책임감이 생겼다. 결혼 생활을 둘이서 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누는 거하고 또 다른데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를 부담으로 느끼는 분도 계시고 이분은 좋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 외에는 경조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돈을 쓸 곳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면 사실 경조사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친정에나 그냥 괜히 이혼했는데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들고 시댁 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막 나가던 게 나갈 곳이 없습니다. 바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그게 가능하다. 뭐 설계만 하시면 안 되고 그걸 준비하시는 것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부부는 남편하고 나 두 명으로 미래를 그렸지만 혼자 있는 경우는 나 혼자서 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설계를 하게 되고 그거를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경조사 챙기지 않는 거랑 일맥상통한데 시댁 스트레스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시댁이란 존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이혼하고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마음과 몸이 편하고 아이들과 더 돈독해졌다. 남편이 바람만 핀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전에는 좀 불편함감을 느끼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을 느끼게 했던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더 돈독하고 아빠 없으니까 우리 정말 잘 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돈의 지출, 저금 등 나 혼자만의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 그전에는 남편이 뭐 자동차 산다 하고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남편이 못 사게 하고 그리고 뭐 적금을 넣고 싶어도 남편이 돈을 써대면 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는 거죠. 간편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 분노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아요. 화가 날 때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같이 있을 때보다는 면상을 안 봐도 되니까 그 분노가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어서 좋다. 예, 그전에 도전 못 했나 봐요. 남편하고 살아도 사실 도전하면 되는 건데 괜히 눈치 본다고 안 하셨던 거죠. 이것도 이제 또 좋은 게 나왔는데요. 연애와 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 근데 막상 이걸 또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없으세요. 애들 챙기고 한다고. 근데 이제 합법적인 거죠. 싱글이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이번 생은 이 남자가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와 보통 그러세요. "이혼하고 나면 재혼은 하지 마라." 꼭 같이 부부 이혼 안 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이혼하신 분들에게 절대 재혼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그거 약간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저도 이제 싱글이니까 연애랑 싸움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건 마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정말 괜찮은 거는 사실 뭐 아이들의 아빠랑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냥 일부 종사하면서 사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예전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은 연애도 해 보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나쁜 점. 나쁜 점이 의외로 적었어요. 적은 이유는 그냥 간결하거든요. 나쁜 점은 나쁜 점이 개수가 작지만 그 깊이도 그 나쁨의 정도는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들의 교육
등 문제들을 혼자 결정해야 하고 상의할 곳이 없다. 도코다이.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양육하는 경우에. 위와 일맥상통한데 온전히 모든 건 내 책임이다. 그렇죠. 어떤 선택에 있어서 책임은 나 자신이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재테크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다 내 책임. 아무도 그 책임 나눌 곳이 없다라는 게 나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책임감이 생겨서 좋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나쁘게 보면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 초기에는 분노, 억울함,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도 기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 올라오는 분노랑은 좀 다른 극강의 분노 그리고 억울함,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혼자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크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떨 때 제가 이렇게 혼자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게 요즘에 뭐 양로원 들어가고 뭐 하긴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혼자서 갑자기 아파서 죽으면 또 아프면 누가 나를 챙겨주나? 난 그냥 독거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뭐 자녀들하고 있는 경우는 열애고요. 저같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몸이 무릎도 아프고 자꾸 아파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회복과 이혼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제가 나눠서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글의 숫자로 보면은요, 회복하신 분들의 좋은 점이 확연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회복이 더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회복을 해서 원래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더 고통스럽고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원래 내 자신의 빛을 잃어가면서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외도 후에 너무나도 지독하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반성하는 척도 안 하고 독한 인간들의 남편 종류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혼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은 사실 모두 다 존재를 하거든요. 내가 더 가치를 두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즘 아내분들 좀 약간 다른 경향이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거든요. 답정너가 돼서 저한테 이혼하겠다는 이혼을 해야 되는 100만 가지 이유를 대고 이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좀 성급하다. 시간을 좀 더 보셔라.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을 했다라면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각자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택한 상황에서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저희 마인드 디톡스 카페 아시죠? 정말 좋은 글들도 많고 좋은 선배들이 조언이 진짜 힘이 될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